인간이란 인간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사이티 사회를 만들어서 생활하잖아요. 그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적인 동물에게는 꼭 필요한 게 서열입니다. 서열 계급이죠. 서열 계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서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서열 사회는 이 계급 사회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주는 사람, 누군가는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월급을 주는 사람, 누군가는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고 누군가는 그 자신의 그 능력을 사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와 노동자의 차이입니다. 자영업자와 월급쟁이의 차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당연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 노동자가 나도 돈 많이 벌릴래. 나는 쉽게 니만 그 돈 많이 벌리. 나도 돈 많이 벌이고 싶어. 월급 이 정도는 안 되겠어. 밖에 나 장사씩 해보세요. 버는지 못 버는지. 버는 사람 있어요. 소수는 벌어 나갑니다. 자영업자 10만 명이 망해도요. 자, 11만 명이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11만 명이 동시에 시작해도 3년 안에 10만 명은 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몇 명 살아남지 않습니까? 한 1000명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부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뭐냐 8,000명, 9,000명은요.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떻게 망하지는 않고 나머지 망하지요. 근데 그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IQ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긴 거, 외모, 육체적, 정신 능력이 다 평등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힘센 사람, 누구는 힘 약한 사람, 누구는 키가 작고 약한 사람, 누구는 키가 크고 강한 사람. 키가 크고 강한데 머리까지 좋아보세요. 운동량도 뛰어나고 머리까지 좋아보세요. 오타니처럼 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얼굴 좀 못 놔둬요. 대충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돈 많이 벌으면 일론 머스크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 손정이 있잖아요. 손정이도 그렇잖아요. 일본 이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그 정도 부자가 아니었으면요. 사람들 옆에도 안 둘러야겠죠. 결혼도 힘든 상황이죠. 그죠? 자, 불평등합니다. 근데 이거 단점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 서열이나 이게 정리돼가 딱 정해져 그대로만 잘 이어지고 그다 큰 문제가 없이 잘 이어진다면요. 대충 받아들입니다. 왜? 학교 다니는데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1등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가 1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라고 해봐야 밤샘을 하고 하루 4시간을 자면서 공부해봐야 1등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저놈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안 나오지? 저도 그 어릴 때 체험해봤거든요. 나는 책을 보면 거의 다 책 하나 보면 외우고 그 속도처럼 다 외우는데 왜 그, 뭐, 우리 같은 소설 책 볼 때, 항상 전에 막 보고 내가 못 기다리겠는 거. 아직도 안 봤나? 왜, 한 2시간 지나면 다 봐야 되는 거야? 뭘 2시간 아직도 안 봤냐? 그래, 바꾼 거지, 반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걸로. 왜? 제일 빠르니까. 보통 애들이 2시간 걸리는 거 30분 안에 다 보거든요. 근데 다 그걸 외웠어요. 외우고, 뭐, 맥락 자체를 이해하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정하게 되면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고 안정화되는 겁니다. 일단 교수가 제일 먼저 보고 돌려보자. 이래 되는 겁니다. 왜? 제일 빠르니까. 쫙, 그 다음에 제가 순서를, 야, 그 다음에 누가 빠르나 따다 보고 있다가 이래 돌아가서 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 놈 매 2시간 걸린 놈이 보면 계속 옆에서 뭐라 그러고 군지렁군지렁 하니까 지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속편하게 지는 그냥 저녁에 밤에 보는 겁니다. 밤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절로 안정화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알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적절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의 갭이 너무 컸을 때, 불평등하다고 느꼈을 때는 단점이 생기고 지금 막 네팔 사태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한 번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래 되는 거죠. 네팔 같은 경우 워낙 심해나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지금 식당 가보면 네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작년에 일본 후쿠오카 갔을 때도 그 야키도리에 아들 2명인데 뭐 보통 일본 가면 원래 앞에는 일본 장인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장인이 안 굽어요. 다 걔들이 굽고 있어. 그것도 한 번 웃긴 게 한 놈은 좀 오래 했어. 오래 해놔 보니까 일본말도 잘하고 옆에 한 놈은 또 못하니까 막 지들끼리 뭐라 하면서 지금 센세 내가지고 하는 거야. 그 옆에 그 장인으로 보이는 야키도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쉬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안 굽어요. 안 굽어도 됐지. 안 굽죠. 그냥 가르쳐줘. 그냥 시스템만 돌아. 지 사진만 올려놓는 거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걔들끼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뭔 걸려. 라면집 가도 그렇고, 고기 가도 그렇고, 스시집 가도, 아니, 그놈이 지고, 회전 스시집 가면 지고 집니다. 진짜 웃기죠. 회전 스시집 가면 싼 데는 집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나가면 지고 있고, 편의점은 밤늦게 가면 편의점 다 거의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영감들. 왜? 밤이 자면 오니까. 낮에 안 하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는 그 식당 가게 하는 애들은 옛날부터 네팔,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 쓰다가 이제는 네팔, 미얀마 있어요. 그들이 돈이 없죠.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무슨 스탄 들어간 나라들 있죠. 파키스탄, 무슨 키르기즈스탄, 우즈벡,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름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예. 인도나 이런, 인도는 빈부격차 심하니까. 중국어들 잘 안 쓰는 거예요. 중국어들은 임금이 높거든,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사실 이것도 불평등이잖아요. 왜 나라 인종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열 사회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1970년, 80년까지만 중동 진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아니면은, 진짜 총도로 가가지고, 우리 아무 상관없는 몰랑 가가지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저쪽 해가지고, 사실 자유민주주의 수호보다 더 중요한 건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더만 또 한국 아들도 전투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베트콩을 용서 안 하네. 진짜 한국아들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베트콩을 용서 안 하네. 베트콩이 한국군을 잡아가가지고 고문해 죽인다. 베트콩을 잡아서 한국군이 고문해가지고 저놈들이 목 자라고 했다. 그럼 한국군도 하는 거야. 목 딱 잘라가지고 다 붙여놓고 실제로 그래 했던 거거든요. 가가지고 베트콩이 있을 것 같은 마을 들어가가지고 애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국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 명호부대 이런 데 전부 다.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왜? 얘들이 김미 초콜릿 하면서 오는 애들이라고 보니까 폭탄 터뜨리고 와서 나쁜 짓 하고 애 전맥이 나왔다 아무리 암살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좀 어리버리했는데 한국 애들은 절대 안 믿고. 그래서 특정 부대는 그거 있잖아요. 베트콩들이 근무가 아예 안 온다고. 저거보다 잘해놓은 놈 처음 봤다고 행계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따야 그래 생긴 거잖아요. 그거 애들 많이 낳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전쟁 나면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평등이잖아요. 힘없는 나라는 패배를 다 당합니다. 우리가 당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그래 당했고. 네. 지금도 당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예전에 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한다는데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건 좋은데 유지비용도 장난 아니거든 저거.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그런데 이 안에 계속 고차가 되는 거 뭡니까? 이 서열은 계속 고차가 됩니다. 그 서열은 반드시 계급을 낳거든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계층이라고. 계급을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계급은 계층이 같은 말입니다. 그냥 계급 사회가 듣기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계층 사회라고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잖아요. 계급 위아래가 있는 거죠. 위아래. 서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서열이 만들어지는 건데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우리 서열 파괴하자? 서열 파괴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서열 파괴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열 사회, 서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능력이 서열입니다. 요즘 MZ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은 내가 하는데 부장이 왜 돈을 더 많이 받아 부장이 더 저렇게 하지? 실제로 일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은 네가 잘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세상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금까지의 그 사회관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구조에서는 로비도 업무고 술 잘 마시는 것 업무고 모든 것은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 사회에서 회사 출근하고 일 잘하고 딱 9시 출근하고 일 딱 하고 10시 퇴근하겠다는데 내한테 좋은 일 다 마쳤는데
잘했지. 니한테 주어진 일 잘 맞췄지. 그래. 가겠다고. 가. 너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잡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잡만 생각하지 이 비즈니스를 이해 못하는구나. 잡은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일을 잘하라고 해서 너의 잡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비즈니스를 잘하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관계성이고 관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일만 잘하겠다. 그건 수동적이라는 거지. 능동적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찾아서만 하겠다는 거지. 주는 것만 하겠다는 거지. 바로 그것이 잡과 비즈니스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너의 잡은 잘했지. 넌 비즈니스 안 하지. 그러니까 너는 그럼 그렇게 있어라. 잡으면 해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내가 싫어도 골프도 쳐야 되고, 내가 싫어도 술 마셔야 되고, 내가 싫어도 만나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건 싫다. 소확행이라고. 소확행으로 평생 살아라. 고 말하는 겁니다. 예. 딴 겁니다. 그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 그 능력조차도 그 서열을 만드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내 일은 다 했어. 그래, 잡은 다 했겠지. 비즈니스를 안 하잖아. 비즈니스 하기 싫으니까 잡만 해라 이거지. 비즈니스 하지 말고. 비즈니스 안 하는 사람 위에 올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사업은 비즈니스거든요. 직업은 잡이겠지. 예. 닌 직업에 이끌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직업은 얼마니까 그만 받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일은 잡이 아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잘할 사람에게는 더 주겠어. 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회사의 수익이 많이 올라오니까 회사는 이익을 보고 돌아가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앞으로 서열 사회가 더 공고화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남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취급받는 게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잡과 비즈니스를 이해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네 일만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그만큼만 받아가세요. 하지만 자꾸 딴소리 하면 우리는 네 일조차도 없애고 새로운 걸로 바꿀 겁니다. 되는 거죠. 자동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 5명 하는 거를 기계 2개만 할 수 있고 그 빨라지면 기계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체력도 줄어들고 모든 게 줄어듭니다. 감가상각이 생기면 이게 더 내려갑니다. 가치가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업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고 비즈니스에 대한 비용을 주는 이유는 자업은 떨어지지만 비즈니스 능력이 올라가면 그 사람에게는 네가 직업은 네 일은 못하지만 비즈니스 잘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개 떨어지고 안 맞으면 어떻게 퇴사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의 고용 문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데모를 하면서 퇴사 못 시키게 하는 거죠. 더 달라. 현대자동차 노조에게 월급 올려주면요. 현대자동차는 어디서 보전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파는 차값을 올리죠. 그죠? 차값을 조절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지갑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열 사회가 생겨서 유지되던 방식이었고 이제는 그것이 더 공고화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돈 더 줄게. 좋아. 네가 잡과 비즈니스를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9to5 이런 거 모르겠고 네가 열심히 일할래? 돈 많이 줄게. 일 잘할래? 일 잘하네? 돈 더 줄게. 더 할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직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같은 거는 그거 있잖아요. 미국, 유럽 같은 데 보면 어떤 우리 챔피언스 리그 나가게 됐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우리가 하는 프리미어리그하고 스텝이 다르니까 거기를 위해서 단기 임대 이런 거 하죠. 누굴 뽑아? 예를 들어 만약에 갈라타사라이라고 하는데 갈라타사라이 팀하고 할 때는 이런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클럽에서 단기 임대가 오잖아요. 예. 단기 임대 선수 6개월, 3개월 아니면 무슨 시즌 동안 해오잖아요. 잠시만 데리고 왔다 보내주는 거죠.
예, 그 돈 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 계약직입니다. 이제는. 모든 프로, 그것이 프로의 세계예요. 프로는 뭡니까? 전문가죠. 이제는요, 전문가만 살아남는 세상이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 당장 10년 안에 모든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요, 많은 수가 대체가 됩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100% 대체가 될 거고요. 어떤 거는 10%, 20%만 대체가 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 대체되는 거는. 대체가 되는 거는 확실해요. 대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직업은 인간이 하는 것과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을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꼭 했을 때는 고부가가치가 되고 인간이 필요 없는 건 저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식당의 서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서비스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와인도 잘 다루고 뭐 케어도 잘하는 그런 사람, 전문 웨이터, 전문 소믈리에, 전문 바리스타, 전문 셰프들, 그들은 고가의 비용을 받으면서 좋은 데 즐길 거고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예, 그걸 미쉐린이라고 하죠. 하지만요, 그냥 바우처 받아가지고 뭐 4천원짜리 밥 사 먹는 사람들한테 뭐 4천원짜리 서비스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먹고 빨리빨리 나가고 뭐 잡다 마지막 나갔어요. 네가 보고 네가 셀프 하고 뭘로 셀프로 따라 먹고 일본처럼 쭉 지가 따라 먹고 있는 거 따라 먹고 저가 뜯어 마시고 셀프 다 반납하고 반납 다 하고 음식 알아서 버리고 반납 다 하고 지금 하자는 스타벅스 가면 하듯이 식당 가면 하듯이 그렇게 해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사람이 서비스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들어오면 일본 가면 서비스 잘 안 하잖아요. 딱딱딱 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딱딱 끊고 번호표 나면 받아오면 되잖아요. 예. 헌데 갈 필요 없으면 사람이 필요 없으면 사람 없이 됩니다. 예.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그 50명이 들어오는 식당에 스텝이 한 40명 있어야 돼요. 사실 미쉐린 같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50명이 밥을 먹는데 스텝이 5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0명이 밥을 먹는데 스텝이 1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100명이 밥을 먹는데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직업이. 모든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체 가능한 거는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은 없어집니다. 로봇 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했던 직업은 고급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당신이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 있습니다. 없으면 대체가 되고 당신은 백수가 되는 거죠. 예. 백수가 왜 필요한 점입니까? 백수도 생활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먹고 입고 자고 하기 때문에 기본 생필품 구조 산업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특히 바우처 인생이 되기 때문에 더 잘 돌아갑니다. 고가고 좋은 거 해줄 필요 없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젠가 본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는 10년 안에, 7년 안에 그 70%인가 70%인가 가봤어요. 7년 안인가. 하여튼 60% 이상, 한 70% 정도는 이제 폐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근데 그 모든 자영업자가 폐업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먹고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크고 기업화되고 잘 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데 큰 것들은 살아남는데 그 외에 개인 자영업들, 특히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개인 밥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제안하는 게 있거든요. 밥집을 이렇게 해라. 네. 실제로 그 지금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걸 전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해라고 명명했는데 주선까지 해주고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안 하고 모르겠어 걔 안 하고 나가서 뭐 하는지. 자,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사회 구조의 속에서 있던 계급, 계층, 이 서열이 더욱더 공고히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입니다. 중간에는 적절히 버는 사람이고, 왜냐면 중간 어느 정도 모든 건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중간이 옛날처럼 중산층이 아니고 진짜 중간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이거 와인잔 아시죠? 와인잔 보면 목이 가늘잖아요. 위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게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
위에가 잔이 이마다 절대 다 채우지 않습니다. 위에는 공간이 이래서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 와인잔처럼 그런 겁니다. 쪼르륵 내려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에 올라가거나 밑에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니 말 어떻게 믿나요? 나중에 가면 밑바닥 되어 있을 겁니다. 돌리는, 항상 실키는 밑바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이제는 와인잔 구도로 가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 중산층이 사라져서 그냥 중간만 이렇게 가고 나머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올해부터 시작됐고, 향후 10년 안에는 대부분이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늦게 사라지는 게 단순 노동직들일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그 로봇 개발하는 비용보다 사람 손이 싸게 치면 제일 늦게 개발합니다. 제일 빨라지는 것들이 이제 단순 노동인데 이런 거 사무, 자동화 이런 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기술을 가진 건 내가 라면 끓인 기술에서 라면집 하나 그럼 라면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면 사라지는 거지. 나 바리스타가 있었는데 지금 바리스타 필요 없잖아요. 예. 바리스타가 없어도 스타벅스는 지정할 수 있고 바리스타가 없어도 다 되니까 바리스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스타벅스는 머리빠고 손빠르게 이거 잘 기억하고 따따따 맞추면 돼요. 음료만 잘 제조해내면 됩니다. 예, 그죠? 근데 이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일본 가면 자동화 잘 돼 있거든요. 중국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냥 커피숍도 그런 데 많아요. 특히 로고팔 2개, 3개 있는 애들은요. 24시간 하거든요, 그 애들은. 예. 그냥 까고 돈을 안 내니까 애들은 다 이거 찍잖아. 그러니까 돈을 거스름 돈 줄 필요도 없는 거는 밖에서 딱 알리페이 찍으면 되니까. 찍으면 딱 나오니까. 자, 예. 이제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있으면 이제 뭐 옮기고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예.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인건비를 줄어드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맹점입니다. 내가 커피숍에 일할 수 있지만 나는 커피를 마셔야 된다. 되게 비싼 거 못 마시죠. 싼 거 마시겠죠. 그게 바로 서열화가 진행돼 가는 겁니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 서열화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거고 한국의 자본주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자본주의 자체가 그런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예, 바로 그것이 서열화는 더욱더 공고해진다. 계급 구조가 더욱더 공고해진다. 그래서 불평등은 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사회적 안정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가 마린시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차이 나잖아요. 그냥 봐도 차이 나잖아요. 높은 집에 사는 사람과 낮은 집에 사는 사람.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큰 집을 살고 있는 그런 특정 평창동이나 부산의 좀 해운대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랍니까? 산동네라고 하죠. 달동네. 그런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 10년 안에는 모든 일은 대체가 되어 있다. 퍼센테이지 차이로.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면 다 대체가 될 것이다. 당신의 직업은 사라집니다. 직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당신의 직업은 사라집니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신은 생존했을 것이다. 그 직업군에 잊지 마십시오.